고등어를 팔아온 부부는 집에 와서도 고등어 밥상을 준비합니다. 고등어 손질부터 조리하는 법까지 모두 부산으로 이사와서 배운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엔 평소에 잘 해먹는 시래기 된장국을 끓일 참입니다. 물론 고등어를 넣고 말이죠. 삶은 고등어는 일일이 손으로 살을 발라내 작은 가시도 빠짐없이 추려내야 합니다. 고등어는 삶아가지고 잘 이거를 먹고 뼈를 잘 골라내야 돼요. 음식 먹다가 뼈 입에 걸리면 안 좋죠. 고등어 이거는 그러고 또 시래기 하고 있으니까 걸리면은 발견내기가 힘들잖아요. 고등어로 국을 끓이는 것이 내륙 지방에서는 쉽게 상상이 안 되지만 음식은 낯설어도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삶은 고등어 쌀에 시래기와 숙주를 넣고 된장 양념에 버무려 놓고 끓여내면 끝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비릴 것 같지만 신선한 고등어와 된장의 조합은 비린내를 잡고 구수함을 더해줍니다. 환경에 따라 입맛도 변한다고 어느새 고등어는 이들의 필수 반찬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남편을 따라 부산 갈매기가 된 지도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고등어의 고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처지이지만 생선을 다루는 일이 어디 처음부터 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은행도 못 가서 공과금 내려가면 비정내 난다고 옆에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피하게 되고 이거는 아무리 씻어도 없는 게 연기가 그게 다 냄새잖아요. 저 곤란할 때만 다른 거하고 틀려가 생선이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왜 계속 하셨어요?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 세월이 가버렸어요.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빈주목으로 시작해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작지만 식당도 열고 아이들 결혼도 시켰습니다. 모두 고등어 덕분입니다. 고등어는 예부터 흔하고 값이 싸 서민들 밥상에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노래에 등장하는 것도 그만큼 고등어가 우리 삶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고등어가 항상 가난함을 상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엔 궁중 제사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경신 7월 25일, 즉 1920년에 고종께 조석 상식을 올린 음식 목록이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문헌에 적힌 염고도움, 즉 자반 고등어가 고종 황제의 제사에 쓰였다는 겁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고등어의 새로운 발견은 선비의 고장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동의 50여 개 종가들은 집안의 옛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의성김 씨 학봉 종택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 예전에 한번 들렀던 기억도 납니다만 아주 관리가 훌륭하십니다. 선조 사시던데 관리를 하시다니 네. 고맙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에도 종소는 예를 갖추어 손님을 대합니다.
김종일입니다. 네. 한국인의 밥상을 여기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의 제사를 치우십니까? 제사가 한 7, 80번 정도 됐어요. 아휴, 대단하신 일을 치우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은 효의 아마 일종의 겁니다. 효를 정성껏 모시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제사를 기회로 해서 자손들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다. 종가에선 봉제사 접빈객, 즉 제사와 손님맞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침 한국인의 밥상이 찾아간 날은 돌아가신 14대 종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제수를 준비합니다. 가구에도 이렇게 새우가 올라갔어요? 선생님께는 정성이죠. 선생님께는 기한도 구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제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바쁜 이는 이점숙 종부입니다. 안동에서는 제사나 결혼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문어, 상어, 방어 같은 생선들이 주로 쓰이는데 이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생선이 있으니 바로 고등어입니다. 봉치, 갈치, 참치 이런 거는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뭐 고등어, 방어 이런 거, 상어 이런 다 올라가요. 예로부터 고등어는 비늘이 없는 천한 생선이라 제사에 오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살아있는 안동의 종가에선 고등어가 필수 식재료라고 합니다. 미처 몰랐던 사실이 새롭기만 합니다. 가마솥에 찐 고등어는 제사상의 꽃이라 불리는 도족을 쌓는 데 쓰입니다. 도족은 바다, 땅, 하늘로 구성된 우주 질서를 의미하는 종가의 주요 제물입니다. 좀 밑에 편편하고 이제 좀 녹기 좋은 걸 넣고 그다음에 또 이 고기 기을 때는 이게 깊은 바다에 있는 게 밑에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얕은 데 있는 건 또 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육지에 있는 거 그런 쇠고기는 또 위에 들어가고 또 나는 건 닭이니까 그렇지 위에 올라가고. 귀하고 값비싼 상어, 소고기 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고등어. 여기엔 안동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큰 지방 같은 경우는 제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귀한 생선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륙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적절한 생선을 구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장 고등어라든지 상어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사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가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며칠 전부터 준비한 제수 마련이 모두 끝이 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이점숙 종부가 꼭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며느리에게 남긴 유품입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분가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서신으로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우와 살펴라 주야 일심에 이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아주 자상하고 참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를. 닭하고 일고 이보 예 삼고 제고 삼고예. 종부는 시집아 첫 딸을 낳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 덕망이 높았던 시어머니는 그 사랑마저 바다처럼 깊고 넓었습니다. 동지석달에도 아주 좋은 그 나무 떼던 시절에도 며느리 방이 죽을까 싶어서 다음에 또 예쁜데도 며느리 몰래 이제